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디렉터 정주입니다. 저는 10년 전 권현진 스폰서님을 통해서 유산화를 알게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권현진 스폰서님의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저는 유아교육과를 나왔고요. 10년 정도 사립유치원에서 정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들과 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재미있었고요. 또 제가 수업을 얼만큼 충분히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배워지고 또 무럭무럭 성장하는 것에 큰 보람을 느끼는 그런 일이었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도 계속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슈퍼에서 캐셔를 할까,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사무실에서 격리를 할까, 저도 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저희가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중에 한 명이 결혼 후에 집들이를 해서 초대를 받아서 갔다 오는 길에 권현희 스폰서님과 함께 제가 차를 타고 오고 있었거든요. 좀 과속하면 바퀴가 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차를 타고 제가 갑상선이 좀 약해서 병원 치료를 하고 있었고 또 좋다는 것들을 잘 챙겨 먹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유산화는 비타민 전문 회사면서 바이너리 구조인데 다 같은 바이너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바이너리인데? 라고 다시 제가 물었더니 2줄이 아니고 4줄이야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어요. 권현지 스폰서님은 앞에서 운전을 하고 계셨고 저는 뒷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백미러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굉장히 확신에 차고 기분도 굉장히 업되어 계셨고 또 어떤 설레임이 가득한 확신에 찬 그런 어조였기 때문에 우리 권현진이 정말 제대로 빠졌구나 제가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일이 너무너무 어렵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우리 권현진 스폰서님께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제가 한 10개월 정도는 유산화를 하지 않은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로서의 어떤 기간을 제가 갖게 된 거죠. 일단 실체가 없는 그러한 일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출퇴근을 한다고 돈이 되는 게 아니고 또 내가 유산화를 전달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무조건 유산화를 받아들이는 일이 아니기에 저는 좀 그런 점에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니 해도 유산화의 제품력은 너무나 훌륭했고 제품을 애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꾸준하게 유산화를 놓지 않고 섭취하면서 애용했습니다. 하지만 학원에서 1년이라는 시간을 근무해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앞으로 내가 오랫동안 살아갈 때 있어서 노동 수입의 한계를 반드시 내가 제대로 겪겠구나.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섭취하고 있는 유산화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때가 바로 2013년 한 7월경이었는데요. 그때 권현지 스폰서님께서 저한테 유산화 컨벤션에 함께 가지 않겠냐고 저에게는 그때가 바로 모멘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유산화를 할지 말지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할 때 저에게 컨벤션은 아주 좋은 계기가 된 거죠. 그때 권현진 스폰서님과 또 지금 원스타 다이아몬드가 되신 김지연 스타님과 제가 이렇게 3명이 미국 글로벌 컨벤션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한 550만 원 정도인가요? 그 정도의 비용을 여유가 있어서는 아니고요. 제가 카드로 12개월 할부로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크다가 아니라
엄청난 규모다. 그리고 직원 한 분 한 분이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에 몸담고 있다는 것을 몸소 긍지가 넘치는 모습으로 눈빛과 말과 행동에서 우러나 보이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컨벤션이라는 행사 안에서 전 세계 유산화 가족들이 만나 엄청난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하나 되는 시간을 경험하면서 제 마음속에 유산화 파워가 가득 참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다음부터는 유산화 알아? 너 유산화 들어볼래? 나 유산화 해. 이런 이야기를 좀 더 씩씩하고 자신감 있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는 특별함이 숨어 있어요. 저는 많은 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찾고 있고 또 찾는 것이 습관화 되었는데요. 그렇게 특별함이 이 일에 있어서 도움이 될 때까지는 특별하지 않은 능력을 충분히 사용해 보는 것이 이 일에는 가장 큰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산화를 애용하고 유산화를 알리고 그리고 또 그러한 시간들이 쌓여서 나만의 인프라가 구축되는 그러한 시간.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모두에게나 다 필요한 시간이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빨리 잘 되고 또 능력이 없다고 해서 안 되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분명히 유산화가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고요. 또 일로서 또는 명예를 위해서 또는 또 친구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두드리는 사람들은 점차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끈기와 꾸준함, 이러한 덕목들이 더 많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된다고 하면 어떤 쓰임을 받기 위해서 주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이 언젠가는 청소였던 것 같고요. 또 어떤 때는 또 어떤 행사 공과라고 하는 그런 행사부에서 제가 행사를 진행하는 일도 했었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강의도 했었고요. 하나하나 쉬운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 제가 쓰임이 필요할 때마다 그래도 노력하고 준비하고 했던 것들이 다 쌓이고 모이고 누적되면서 저에게 성공으로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많죠. 기억에 남는 파트너요. 진짜 많아요. 한 분 한 분 지금 막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분은 바로 제 팀 안에 가장 고령이신, 고령이라고 하면 화내실 것 같은데 우리 박정남 골드님이십니다. 제가 초창기 때 너무너무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모르고 좀 건방지다고 해야 될까요? 막 난척하고 또 예의도 잘 없었을 시절에 저의 파트너가 되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참 부족했을 그때에도 한 번도 유산화 비즈니스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제 손을 잡고 와주셨어요. 저는 박정남 우리 골드님께서 최근에 골드 디렉터로 이렇게 승급을 하셨을 때 그 어떤 분의 승급보다도 정말 가슴 깊이 너무너무 기뻤고요. 자랑스러웠어요. 박정남 리더님, 정말로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지금 돌아보면 후회되는 점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불편한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소통이 좀 필요한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행동했던 거,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 돌아보면 제일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권현진 스폰서님과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했어야 되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런데 스폰서님과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제가 그런 상황을 회피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그런 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대화도 좀 어렵고 또 솔직하게 얘기도 안 하고 그러면서 삐져있기도 하고 연락도 잘 안 되고
얼마나 권현희 스폰서님이 답답하셨을까요? 하지만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은 울고 웃다가 이렇게 풀어지는 거 보면 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그리고 중간에 오해가 있기도 하고 또 우여곡절이 생기기도 하고 저희가 바라는 그러한 상황은 절대 아니었던 거죠. 그 누구도요. 그래서 저는 소통을 하는 데에는 게으름이 필요 없고 무조건 적극적으로 본인의 오해를 풀고 또 서로의 마음과 입장 차이를 확인하면서 그렇게 잘 조율해 나간다면 많은 사람과 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성격이 어떻게 보이세요? 많이 활발해 보이나요? 저는 사실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일을 할 때 어쩜 저렇게 우리 권현희 스폰서님은 활달하고 활발하고 말씀도 잘하시고 말씀도 많으시고 저렇게 에너지가 넘치실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어떤 고등학교 때도 저러진 않았는데 이러한 느낌을 제가 여러 번 받았어요. 그런데 이 비즈니스를 하기에는 좀 저는 부족한 성격이라고 제 스스로 생각을 했던 적이 많았거든요. 일단 제가 오지랖이 좀 없어요. 관심이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그리고 또 감정 교류나 이런 것들을 좀 불편해 하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트러블 자체를 만들어내고 싶어 하지 않는 형인 거예요. 표현력도 좀 서투르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러한 상황에 많이 놓일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적응도 하고 경험 속에서 지혜도 얻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극복했지만 제가 비즈니스를 하기에 좋은 성향이 아니었던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비즈니스의 가치가 크고 이 일이 엄청난 기회가 있다 보니까 저도 많은 사람들의 도움도 받고 배려도 받고 저도 많은 노력을 해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비즈니스가 자기 개발을 해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100분 이해를 합니다. 정말 본인의 성향 개발, 그리고 자기 개발, 이런 성품 개발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멋진 비즈니스예요. 그런데 제가 유산화를 처음 시작할 때 제 동생에게도 권했었어요. 현이야, 우리 유산화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저에게 싫어. 언니나 해. 라고 하면서 아주 친절하게 거절을 했었어요. 그러고 3년이 지나서 어느 날은 저에게 언니 유산화 어떻게 하는 거야? 나 그거 한번 제대로 알아보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현이 리더의 좋아하는 거, 여행, 그리고 어떤 글로벌한 부분 이런 것들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컨벤션에 함께 가자고 제가 권했어요. 그랬더니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AP 컨벤션에 함께 참석을 하게 됩니다. 아직도 제가 함께 갔던 그 기쁨이 막 생각이 나요. 현이가 그 컨벤션에서 너무나 그 컨벤션을 즐겁게 즐기고 와, 회사 진짜 좋은 것 같아. 회사 진짜 크다. 사람들 표정 봐. 와, 진짜 행복해 보여. 유산화 제품 나 평생 먹을 거야. 나 건강관리 유산화로 할 거야. 이러한 느낌들을 계속 말을 하는데요. 드디어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원래 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창의적으로 일을 하는 걸 좋아했던 친구인데요. 유산화 비즈니스를 함께 한다니까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지만 걱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 걱정은 정말 불필요한 것들이었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할 때 가장 좋은 점은요,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면이 많다는 것 같아요. 특별한 시간을 맞춰서 보거나 또는 예의를 많이 갖추거나 이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밤늦게라도 또는 급할 때 빠르게 뭔가 눈치껏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재빨리 되면서 서로가 오해 쌓이지 않도록 빨리빨리 일을 풀어나갈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좋은 것 같고요. 또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와 생각을 대충 읽을 수가 있으니까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예, 이런 것들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패밀리 비즈니스 정말 추천드려요. 저는 그로스라고 하는 타이틀을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면서 3번 거머쥘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로스 상을 받으려고 일을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연말이 되니까 저에게 이렇게 상을 받게 되었다고 레터가 오는데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상이었어요. 제가 2016년에 한국 그로스 12위를 했고요. 2018년에 7위를 했고 2020년에는요 21위를 했습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한 이러한 상이 주어질 때마다 신기하고 놀랍고 정말 보람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와, 수많은 그러한 사업자 중에 내가 제대로 성장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 참 잘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칭찬을 저에게 해주는 그러한 시간을 제가 보내게 됐습니다. 골드 디렉터가 된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고 떨렸어요. 네, 이렇게 골드 디렉터가 되는 거였구나. 좀 더 일찍 할 걸,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 꿈은 사실 골드 디렉터가 아니고 루비 디렉터였어요.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남들보다 하나만 더 앞으로 가자. 남들이 10번 할 때 저는 11번 하자. 이게 바로 제가 좀 가진 태도 중에 하나인데, 골드 디렉터를 성공의 첫 관문이라고 다들 하시니까 저는 그러면 골드 말고 루비는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골드 디렉터가 되고 나니까 빨리 루비 디렉터를 가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루비 디렉터 갈 때까지 3년 걸렸어요. 되게 오래 걸렸죠. 네. 골드 디렉터는 나와 몇 명의 파트너만 으쌰으쌰 열심히 해도 사실 도전이 가능하고 또 달성할 수 있는 직급이라고 하면, 루빅 디렉터는 훨씬 더 많은 파트너들과 함께 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많은 소통을 해야 하고, 또 더 많은 팀원들이 즐겁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팀 운영이라는 것도 해야 하고, 또 파트너의 숫자가 많다 보니까 저는 수장으로서 더 많이 후원 활동을 했어야 돼서, 제가 유산화를 하는 과정 안에서 가장 바빴던 때가 루비 디렉터였던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바빴던 것만큼 또 크게 성장한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뷰티풀은 제 분신이죠.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저희 팀이 뷰티풀인 이유가 뭐냐면, 뷰티풀이라고 하는 뜻, 아름다움이라는 뜻이잖아요. 아름다워야 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아름다워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뷰티풀 라이프,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는 유산화가 우리에게 그러한 선물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뷰티풀 팀이라고 지어졌고요. 한 분 한 분 저희 팀원을 저는 뷰티라고 불러요. 뷰티 멤버들, 우리 안녕 뷰티들, 제가 이렇게 부르거든요.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제가 유산화에서 이루어낸 것 중에 가장 만족하는 것은요, 바로 다이아몬드 디렉터입니다. 가장 최근에 승급을 하기도 했고요. 또 제가 절대로 못 오를 것 같은 그러한 큰 목표였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제가 10주년을 맞아서 이제는 내가 비즈니스를 좀 쉬어야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최윤정 스폰서님께서 저에게 우리 다이아몬드 디렉터가 한번 되어보자, 함께 되어보자, 나도 열심히 할 건데 우리 정주희 리더도 한번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저한테 진지하게 제안을 해주셨어요. 최윤정 스폰서님은 유산화 코리아가 세워진 이후로 초대 멤버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스폰서님께서 저에게 할 수 있다, 같이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는 정말 저에게 어떤 사명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제 마음에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노력하고 또 구상하고 행동하면서 2021년 2월에 당당히 다이아몬드 디렉터에 승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윤정 스폰서님과 제가 다이아몬드 디렉터가 되니까 많은 분들이 줄줄이 이어서 다이아몬드 디렉터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구나 다시 한번 느끼면서 참 감사했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랑할 거 진짜 많아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김포라는 곳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항상 제가 이렇게 기억에 반지하에 살았던 거예요. 반지하에 살면서 어떤 불편함이 있었냐면 화장실이 집 안에 없었어요. 그래서 몇 가족이 같이 쓰는 공중 화장실을 썼어야 되는데 어린 나이에 굉장히 그게 불편했었던 그러한 경험이 있어서 나는 크면 꼭 화장실이 실내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집에 살고 싶다. 이왕이면 화장실이 2개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방을 꼭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비로소 제가 강화도에서 이사나를 만나서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룬 후에 김포에서 드디어 제 이름으로 된 집을 사고 방 4개, 화장실 2개 이렇게 있는 집에 살게 됐죠. 저는 제가 스스로 일궈낸 그러한 결과를 통해서 제가 원하던 그러한 라이프를 살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하고요. 화장실을 갈 때마다, 샤워를 할 때마다, 제가 이 방 저 방을 다닐 때마다 너무 행복하다 이런 것들을 느끼고 지금 살아가고 있고요.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가 바로 동물 복지에 관한 부분이에요. 제가 고양이 2마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제가 유기견, 유기묘 이러한 부분에도 관심이 좀 많아서 꾸준하게 기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안타까운 사연을 보면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제가 좀 더 많은 어떤 후원을 할 수 있는 거 그럴 때 전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감동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더 많이 선물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저에게 너무너무 달라진 삶, 자랑하고 싶은 삶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유산화 사업이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영양의 소중함을 알고 내가 건강관리를 주도적으로 하실 분들. 그리고 이런 말 좀 들어보셨을까요? 노년에 가장 필요한 4가지. 첫 번째는 건강, 2번째는 돈, 3번째는 친구, 4번째는 바로 명예. 이 4가지가 모두 다 충족될 수 있는 일, 저는 그게 바로 유산화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4가지가 필요하지 않은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저는 유산화 비즈니스를 통해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4가지를 다 얻었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여생이 이 4가지로 충분하게 갖춰졌기 때문에 더 풍요롭고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질 거라고 하는 설레임과 행복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빨리 유산화 비즈니스를 시작하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다이아몬드 디렉터가 되고 나니까 시간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좋은 거예요. 저는 이러한 것들을 저희 팀 리더들이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 세계에 저와 연결된 저희 파트너들이 한 400여 분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분들 가운데에 저처럼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누리는 분들이 많이 탄생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기원합니다. 2021년 그리고 2022년 그리고 이렇게 매년 저와 같은 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그러한 멋진 팀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제 소원입니다. 뷰티풀 팀 화이팅입니다.